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에 이어서 국회의원 선거제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앞서 보도된 지역 정치권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먼저 저희 취재진이 출입하는 기초의회 1년을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종로와 중구의회 외에도 대부분의 구의회가 의장 선거로 인해서 굉장히 잡음이 많았는데요. 네. 근본적인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장은 의원 대표직이고 또 지역에서는 구청장 다음 서열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서열과 비슷한데요. 여기에는 의장이 갖는 혜택도 따릅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의장의 인사권이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구청장이 구청의 직원을 의회에 파견했다면 이번에는 이 과정을 의회가 의장이 올해부터는 의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의회 전문직을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또 여기에 더해 평균 월 300만 원 수준의 의장 업무 추진비와 또 의장 전용 차량 등도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장 역할이 지역에서는 구의회 의장과 동일하다는 선상에서 의장직을 역임했다는 명예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 구의원들 간의 감투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올해는 법원의 소송까지 이어지다 못해서 양당의 대립 구도가 의회의 파행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인데 종로와 중구 사례는 이 법정 다툼을 한 것은 좀 유사합니다만 네.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네.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로구의 의장단 선거는 선거 과정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첫 의장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7월을 돌이켜보면 이 당초 임시의장에는 연장자인 민주당 여봉모 의원이 사회를 맡았는데 거듭된 정회 중에 사내를 선포하자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사내 이유는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의장이 선출될 것이고 또 그 인물이 라도겐 의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기 차수 변경을 활용해서 국민의힘 6명만 선거를 했고 라도겐 의원이 선출된 겁니다. 이 차수 변경이라는 찬스를 쓴 것도 라도겐 의원의 아이디어인데 이 재밌는 건 라도겐 의원이 종로구청의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 20년 동안 또 공무직 생활을 했는데 구의회 의정팀장을 맡은 경력이 있다 보니 이 의회 회의 규칙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이 행정법원에 제기한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건 민주당 소속 의원 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인데요. 또한 현 의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반면 이 중구 의장의 선거에 대한 법원 판결은 좀 달랐습니다. 당시 임시 의장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의장 직무 대행으로서 지방 의원의 그 선거 후에 의장 등을 선출할 수 있는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 정회를 이어서 다음 순위 연장자니 이 길기영 의원이 의장 직무 대행으로서 의장 선거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정회를 한 거 아니냐라고 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종로구 의장 선거 과정과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종로와 또 중구 의회가 의장 선출의 잡음이 컸던 대표적인 사례지만 지난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강서구와 양천구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 이런 그 양당 간의 갈등이 의정 활동의 파행으로 이어진 건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민 반발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의원이 선출된 이유, 바로 이 주민과 직결된 행정, 그리고 또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업 등 이 모두 주민 세금으로 사용되죠. 이 예산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쓰이는데 문제는 없었는지 바로 구의회가 감시를 하고 또 지적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초의회는 정당 정치가 아닌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또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토대로 지역 사업을 점검하고 또 개선점 등을 자신들의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 자리 싸움에 파행이 지속되자 주민들이 직접 의회를 항의 방문하거나 또 지역 행사장에서 구의원들을 직접 질타하는데 이 구의원들은 이 여론을 인식하지 못하는 성향이 좀 강하죠. 예. 이 방송을 포함한 또 언론 보도가 확산돼야 그나마 좀 움츠러 들어가긴 하는데 이 주민들이 뽑았지만 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9대 의원들이 입성한 지 1년 정도가 지났고 이제 내년 7월이면 2년 전반기 임기를 끝으로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또 이번에도 자리 싸움, 뭐 갈등, 의회 네. 파행 이런 게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기초의원의 의정 활동 정확히 1년 5개월 됐습니다. 내년 6월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또 7월이면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예. 이 선거 결과에 따라 또 기초의원들의 후반기 원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듯합니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위원장이나 또 당협위원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천권을 가진 이들의 눈치를 보기 바쁠 겁니다. 대체적으로 후반기는 구의원들도 당 지침도 있지만 마지막 임기 2년을 가진 만큼 의장단과 또 상임위원장 자리 아마 욕심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반기에는 재선을 포함한 다선 의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후반기에는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려고는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지역위원장의 지침이 있겠지만 이제는 기초의회가 좀 자생적으로 협의하고 또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 기초의회 무용론도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혜진 기자와 함께 지역 정치권 문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